거의 가족들 모르게 하고 싶다거나 또는 직장 모르게 하고 싶다는 건데, 오히려 제가 이제 의뢰인들이 그런 질문을 하시면 제가 역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회생을 안 하면 걸린다고. 타산이나 회생을 할 때 되게 민감한 거잖아요. 가족, 배우자, 주변 사람들 모르게 처리를 다 할 수 있나요? 대출이나 또는 이제 법원의 어떤 뭐 신청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민감한 절차여서 뭔가 함부로 뭐 조회가 된다거나 뭐 이런 정보는 일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아무도 모르게 한다는 거는 본인이 내가 이제 개인위생을 하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알 수 없는 정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전화를 오셔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질문하시는 것들은 거의 가족들 모르게 하고 싶다거나 또는 직장 모르게 하고 싶다는 건데, 그 두 가지가 차이가 뭐냐면, 가족 모르게 하고 싶다는 거는 가족들이 대출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대출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를 밝히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배우자 몰래 대출을 받고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원칙상은 뭐 불가능한 건 아니겠죠. 배우자한테 그걸 알려야 될 의무도 없고 법원에서 배우자에게 고지가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다만 그 법원에서 이 사람의 그 자산 상태나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할 때 배우자의 자산이나 또는 배우자의 그 통장 거래 내역이나 아니면 배우자의 소득을 봐야 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본다는 건 아니고, 두 부부 간에 금융 거래가 좀 많으시거나 아니면은 본인은 뭐가 되게 없는데 배우자한테 좀 뭐가 많으신 분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좀 많이 보는 경우들이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난번에도 이제 부양가족에 대한 얘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채무자가 부양하는 가족을 몇 명이냐라는 걸 보려면 결국 배우자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배우자가 얼마를 버는지에 따라서 이 미성년 자녀를 내가 온전히 부양한다고 봐야 되나? 아니면 맞벌이 부부니까 부양가족을 좀 덜 인정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야 될 수 있잖아요. 반대로 이제 어떤 분들은 얘기를 안 하고 잘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인인증서나 이런 것들을 다 본인이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웬만한 서류들에서 통과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신청 전 단계에서는 100%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법원이 뭘 볼지를 몰라요. 이분한테 어떤 게 궁금한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 통장을 보자고 할지, 배우자의 뭐 소득 내역을 보자고 할지, 그 범위를 미리 약간 유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 모르게 한다 이런 거는 조금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법원에서도 가능하면 알리는 방향을 권고를 해요. 이제 남편이 예를 들어서 거액의 빚을 지고 있는데 아내분이 모르는 상태인 거랑 둘이서 그거를 100% 오픈을 하고 이제 앞으로 채무를 잘 조정하자라고 할 때랑 결과가 좀 다를 거 아니에요. 법원에서 그런 거를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요구를 한다기보다는 어떤 기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채무자의 채무를 정리하는 거는 가족이 다 같이 좀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이 채무자가 감당하고 몰래 단독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회사의 경우는 좀 다른데, 회사에서 필요한 서류는 거의 그런 거밖에 없어요. 이제 회생을 할 때, 그러니까 회사라는 거는 이제 파산은 안 되겠죠? 거의 의미가 없겠죠. 거의 회생에서 문제가 되는 건데,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다는 거는 그런 거죠.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신용도가 너무 낮고 또는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채무를 다 변제하지 못한다는 거는 책임감이 없어 보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신용상의 데미지를 걱정하시는 것 같거든요. 수동적으로든가 원치 않은데 알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본인이 이제 회사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뭐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거는 충분히 뭐 금융기관 제출용으로 본인이 받을 수 있잖아요. 거의 직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없고, 오히려 제가 이제 의뢰인들이 그런 질문을 하시면 제가 역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회생을 안 하면 걸린다고. 연체가 되면 직장으로 전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체 자체로 하는 건 아닌데, 연체가 계속되면서 채무 변제를 못하고 업무가 전화를 받기가 곤란한 환경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한테 전화 연결이 계속 안 되면 직장이나 이제 그 주변 지인들한테 전화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거나 아니면 급여가 압류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당연히 이 사람의 신용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회사가 인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들은 빨리 제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배우자에 관련해서 필요한 서류가 보통 어떤 게 있어요? 자산은 거의 본다고 보시면 되고, 소득까지는 안 보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어떤 채무자는 부양가족
산정이 크게 의미가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이미 성년이거나 뭐 아니면 부양가족, 그러니까 자녀가 없거나 이런 분들은 배우자 소득까지는 굳이 안 봐도 될 경우들이 있어요. 금융거래 내역도 좀 반반인 것 같아요. 보는 분들도 있고 안 보는 분들도 있는데 이유 없이 요구하진 않고, 그러니까 필수 서류는 아니에요. 남편분이 회생을 진행을 하는데 그 가계활동을 아내분이 하면 급여를 다 이쪽으로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급여를 어떻게 썼는지를 보려면 배우자 통장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통장 내역을 거의 본다고 봐야죠. 그 이상을 보진 않아요. 집으로 우편물 같은 거 날라오는 거 아니에요? 집으로 우편물이 회생을 안 하면 날아가죠. 연체 사실을 통지한다거나 앞으로 어떤 추심을 하겠다거나 이런 것들이 집으로 날아갈 수가 있는데, 일단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금지 명령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채무 독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일단 법원 서류도 날라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저희처럼 채무자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송달을 저희 사무실로 하기 때문에 집으로 가진 않아요. 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정은 저희가 먼저 인지를 하고 의뢰인들한테 이제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도 만에 하나 뭐 가는 게 있다고 그러나요? 만에 하나?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계속 합법적으로 추심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통보가 갈 수 있죠. 그건 이제 추심하는 단계에서. 그러니까 추심하는 단계인데, 원래는 회생 신청을 하면서 거의 추심이 이게 중단이 되잖아요. 근데 금지명령이 기각되신 분들은 개인회생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심을 계속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추심이 들어올 수도 있죠. 다만 법원에서 뭐 실수로 채무자 주소로 송달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혼한 배우자면 어떻게 해요? 이혼하고 나서 바로 뭐 회생이나 파산하게 되면 뭐 가장이혼이나 이런 걸로 그러니까 회생 신청을 할 때 이제는 배우자가 없으면 이제 혼자니까 자기 서류만 본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똑같이 이혼 전이랑 똑같이 거의 판단을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오히려 왜 회생 직전에 이혼을 했지? 라고 생각을 해서 더 엄격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그 서류들을.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혼을 하고 재산 분할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다 넘겨서 아내분한테 넘기고 뭐 회생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딱 혼인관계에 있을 때는 똑같이 판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류를 가능하면 본다. 오히려 반대로 배우자 몰래 진행하고 싶은 게 아니라 배우자한테 서류를 받고 싶은데 배우자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 사례는 이제 대부분 사이가 되게 안 좋으시거나, 아니면 이미 별거 기간이 오래돼서 사실상 혼인 상태가 해소가 됐는데 서류만 정리가 안 된 분들이 있거든요. 이혼 서류만 정리가 안 된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뭐 연락처도 몰라요. 그러면은 그분한테 갑자기 이제 10년 전에 헤어진 분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뭐 인감증명서를 떼달라고 이러면 당연히 협조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이분의 그 주민센터 관련 서류들을 저희가 법원을 통해서 열람을 하는 방법으로 가긴 해요. 그래서 배우자 몰래 진행한다는 이유로는 협조가 좀 불가능하지만 특별한 이런 사정들이 있는 경우들에 한해서는 법원에서 허가를 해주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거짓말은 할 수도 없으니까. 근데 다만 가능한 한 의뢰인이 이런 사정이 있다는 거는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은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법원의 기조가 가능하면 가족들에게는 오픈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점점 안 받아주는 추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배우자 서류를 다 사실조회 신청을 해도 다 받아줬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는 크게 멀리 봤을 때는 이 가게에서 이거를 다 숨기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법원마다 차이도 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배우자의 협조 없이 개인회생이 가능하다, 개인 파산이 가능하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다만 절대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절대로 모르게 하고 싶다. 네, 그렇게 만약에 전화를 해서 질문을 주시면 제 입장에서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장담을 드릴 수 없는데, 사실은 이제 회생위원도 설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설득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진 이유가 있으면 다 설득이 돼요. 어떤 상태고,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사정들이 있거든요. 뭐 이를테면 뭐 배우자가 굉장히 폭력 성향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말 꺼내는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봐야죠. 네. 그런 경우는 설득이 되는 거고, 단순히 그냥 알리는 게 싫다 이 정도를 가지고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원래 누구한테? 안 때리는데 저 사람이 네. 나를 막 때릴 수 있다. 그 채무자 회생에 관한 법률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그 사기 파산죄도 있고, 거짓된 방법으로 이렇게 뭐 서류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처벌하도록 되어 있긴 하거든요.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가능하면 이제 의뢰인이랑 많이 조율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의뢰인을 설득하든 의뢰인한테 우리 얘기를 하자,
네, 그렇게 설득을 하던 아니면은 회생위원 쪽을 설득을 하던 어느 방향으로든 좀 조율을 해가면서 진행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개별적인 그런 사정들은 다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의외로 그 단계에서, 그 상담 단계에서 아, 배우자의 서류를 보기도 하는구나 라는 걸 되게 큰 부담을 느껴서 아예 신청을 자체를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다만 굳이 이제 조금 안심을 드리자면 그렇게까지 많이 보진 않는다. 본인 서류는 거진 필수 서류인데 배우자 서류는 필수 서류까지 아니거나 또는 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뭐를 보자라고 했어요. 배우자 서류를. 근데 한편으로는 협조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볼 필요가 없는 서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볼 필요가 없는 서류라고 제가 설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진짜로 볼 필요가 없는 거면 왜 볼 필요가 없는지, 대신에 뭘 보면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로 대안을 할 수도 있어요. 좋은 사무실을 만나야겠네요. 아, 그렇죠. 가능한 한 최대한 의뢰인의 의중을 좀 반영을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게 또 저희의 의무이기도 하고 따뜻한 사무실입니다. 클로즈 하셔야 되거든요. 네. 의뢰인들은 배우자 몰래 또는 회사 몰래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냐, 개인 파산을 진행할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앞에 설명드린 부분이 답변이 되셨길 바라고 또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